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자국어 부원장 주동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양진중학교 3학년 학생들 2학기 기말고사 국어시험 같이 돌아보면서요, 학생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고등학교 때까지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돌아봐야 될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일단은 선택형 서른문항으로 출제되었고요. 시험 범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학 파트 그리고 문법 파트인데요. 문학 파트 같은 경우는 현대시 그리고 비평문 그리고 수필,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묶음은 수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 이제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과서에 실려있는 박시전이라는 작품을 프린트로 제공해서 수업 진행했습니다. 문법은 이제 의문체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한 언어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학은 그럼 어떤 것들을 주로 평가했는가? 일단 시험 범위의 작품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고요. 일부 문제들은 말 그대로 쉽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지식을 확인하는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면 더 쉬웠을 텐데 이제 문학 파트에서 일부 문제들은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일단 선택지 안에서 학생들이 확인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좀 많은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2번 같은 유형의 문제들은 중학교를 넘어서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지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정보와 정보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틀린 답을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문학작품, 이제 범인의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의 특징을 선택지 혹은 보기에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낯선 작품을 이제 제시해 주고요. 그 작품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인의 작품의 어떤 특징들을 낯선 작품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응용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2번 유형이나 3번 유형을 얼만큼 잘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만점인지 혹은 뭐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는지 가늠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유형도 마찬가지로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하든지 이제 내신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자주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신경 쓰시고 이제 중학교 때 끝난 게 아니라 2번, 3번 유형에 대한 해결 연습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어지는 것이구나. 이번 겨울에 국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미리 채워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요. 좀 쉽게 출제된 편입니다. 이제 학생들의 기본 개념들을 정확히 숙지했다면 자음이라든가 모음이라든가 의문의 기본 개념, 음절의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숙지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요. 조금 어렵다 싶은 것들은 보기나 선택지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낯선 단어, 문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학교의 수업에서 자음과 모음의 사전 배열 순서를 이제 알려줬거든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이제 이런 책으로 된 사전을 찾는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고 저희도 수업 진행할 때 이제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음보다는 이제 모음의 순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는 방법도 알려줬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했다면 뭐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보니까 보기에 이제 양이 많았습니다. 좀 판단하는데 오래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오래 걸리다 보면 학생들이 집중력이 이제 흐트러져가지고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만 잘 넘겼다면 뭐 만점 맞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전보다 좀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두 부분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그럼 학생들이 이런 시험 범위를 이제 딱 가지고 시험을 준비할 때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어떻게 공부를 했어야 되느냐? 한 번은 결국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평가하는 게 이제 문법의 주요 평가 의도였다. 이렇게 부연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했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했어야 되느냐?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끝난 시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맞이할 시험들도 결국엔 기본적인 태도는 같다 이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태도들을 영역별로 좀 지킬 수 있다면 국어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데 결과에 근접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일단은 문법, 개념 이해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도 본인이 수업했던 과정들을 돌아보세요. 초반에 모르고 계속 질문하게 돼야 됩니다. 모르면 질문해야죠.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전날까지도 이렇게 또 확인받고 또 다시 틀리고 또 확인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반복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 반복을 얼만큼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결국 그 개념만 달달달 외운다, 의문이 뭐다 이런 거만 외운다고 해서 문제가 또 다 풀리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낯선 예시들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문법 공부의 목표는 뭐냐?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정답만 골랐다고 넘어가고 그냥 다른 걸 지나치고 나면 실전에서 한두 개 또 어려운 부분과 부딪힐 수가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개념과 예시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특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 프린트에서 제공됐던 것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기회를 여러 군데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친구들이 물어보는 것도 답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써볼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본인을 위한 거니까 뭐 정자로 바르게 못 쓰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본인 연습하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끄적여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맞고 이렇게 틀린 거구나, 틀린 이유 그리고 맞는 이유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어떤 식의 응용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학 시작은 기본에 충실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나면 외부 지문 때문에 틀렸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하다 보면 거기에만 또 나중에 저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결과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것들을 모른 채 그 다음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과정을 밟아가셔야 돼요. 과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과정을 밟아간다고 생각하시고 기본에 충실합니다. 어떤 작품의 내용에 대한 특징, 형식에 대한 특징을 그냥 대충 훑어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출력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각각의 장르, 수필이면 수필, 고전 소설, 뭐 시, 뭐 비평문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은 정확하게 알고 가시고 이거는 이제 지금 시험 범위에서 잘 정리가 된 부분들은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환기, 다시 떠올리는 정도로만 해도 분명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결국 기본 충실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내용과 형식을 별도로 암기식으로 제발 하지 마시고요. 문학 작품 자체가 어떻습니까?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그 안에 흐름이 있고 연결이 있어요. 오죽하면 문맥적 의미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흐름에 맞게 연결해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런 표현이 그때 나왔구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혹은 반대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했구나, 강조하고자 했구나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셔야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도 할 수 있고 응용력도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외부 지문 해결도 시작은 기본, 즉 우리가 범위에 주어진 작품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모두 할 수 있냐? 이 작품에서 비교할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형식적인 요소나 내용적인 요소에서 어떤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거에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또 외부적인 문제를 같이 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로 어떤 걸 비교하고 있구나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적중과 분석이나 이런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외부 지문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지문이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그 지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비교했던 연습을 통해서 낯선 지문에 대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낯선 지문이 뭐가 나올지 이제 쪽집게식으로 뭐 맞춰볼 수도 있고 우연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그럼 내가 시를 볼 때, 소설을 볼 때 어디에 주목해서 어떤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가를 연습해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그 시기예요. 지금이 그 시기고 지금 말씀드린 이 문법이나 문학 개념에 대한 공부 방법은 지나간 중학교 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고등학교에도 이런 방법 그대로 지킬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 어느 고등학교에서든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예비고일 시기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또 지금은 시험도 끝나고 뭔가 좀 여유 있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또 고등학교는 어떻게 될까? 약간 막연한 두려움이 커가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방금 말씀드린 걸 핵심만 다시 요약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고등학교 시험의 출제는 어느 학교든 간에 여러분들이 본 시험보다 선택지가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느꼈던 선택지의 복잡한 문제가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어렵게 나올 거다. 어려움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게 할 것이고 너네들이 예기치 못한 걸 쓰게 할 것이고 뭐 고등학교에서 선택형으로만 문제 나온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선택형으로만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선택지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러분들은 판단할 게 많고 정확하게 좀 응용력을 기르지 않은 채 시험을 보게 되면 풀 때는 기분 좋지만 채점할 때 슬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뭐 일주, 뭐 이렇게 며칠 안에 국어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계획적 접근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도 선생님이 늘 얘기하고 권해드렸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실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고등학교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본인 스스로 체감할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좀 더 실제 시험 볼 때 편안하게 여유 있게 자신 있게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 문법 기본 개념의 숙지, 그러니까 단기간에 준비가 안 되는 부분들은 결국 외부 지문이든 아니면 예시 적용하는 것은 어차피 나올 만한 기본적인 요소들은 또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혹은 다른 문법 개념을 정리하면서 숙지하고 또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어디 쓰일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공부하는 것이 분명히 쓰일 때가 있다. 아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쓰일 때가 있다. 이런 마인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내신을 위해 공부하는 국어와 수능 국어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 학원이든 뭐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결국 수능에 국어를 대비하는 수업이 당연히 진행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결국 내신에서도 본질은 같은 겁니다. 국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공부하는 시기가 지금이다. 이 점점 추워지는 이 시기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험이 여러분 역으로 뒤집어 본다면 100점을 맞았건 아니면 좀 아쉬운 점수 받았건 여러분들이 문법 파트, 문학 파트에서 본인이 어떤 게 좀 약하다. 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에 만나니까 당황했더라. 아니면 이런 문제 결과적으로 정답을 골랐지만 과정에서 엄청 고민했다. 이런 것들 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약점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채워줘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걸 알고 공부하느냐, 그걸 모르는 채 그냥 하라니까 한다. 이건 아주 큰 차이가 되겠죠.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시험지 버리지 않으셨다면 혹은 출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홈페이지에서 또 다시 돌아보시면서 아, 내가 국어가 이런 게 잘 안 됐던 거구나. 그래서 이게 틀렸었구나. 이런 거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틀린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번 꼭 돌아보면서 그래, 이거 풀면서 고민 많이 했었어. 한번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낼 때 고생하셨고요. 이 시기 여러분들 중요한 시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 느긋하게만 보내지 마시고 고등학교 국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걱정 덜어주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활용할 진짜 국어를 정리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자 국어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진짜 국어를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자 예비고일 11, 12 과정 이 촬영하는 현 시점 기준으로 지난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등록 가능한 상황이고요. 물론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대가 토요일 4시에 2개 반, 일요일 1시 각각 2개 반씩 이렇게 4개 반이 운영 중인데요. 토요일 4시는 거의 마감이 임박했다. 마감된 반도 있고요. 2개 반 중에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또 재원생이 아닌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은 학원에 또 홈페이지 검색하셔 들어오셔가지고
연락처 뜨니까요. 연락처 보시고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진짜 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